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장중에 S&P 500은 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 시점에서 다소 주춤하며 미묘한 변동을 보였는데요. 내일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인하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줄 점도표와 함께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전망의 업데이트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0.25%를 인하하든 0.5%를 인하하든 앞으로 일주일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 뒤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하 폭에 따라 수혜를 더 받는 섹터와 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에 저는 웃으면서 더 오를 섹터와 기업을 공부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요 지수들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P 500은 오늘 장중에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금이 전 섹터로 꾸준히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 기대감이 S&P 500의 상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비중 S&P 500 ETF인 RSP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지난 1년과 비교해보면 이제 다른 산업과 섹터에서도 주가 상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중이지만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번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를 보면 이미 최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을 보면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리더는 아닙니다. 러셀 2000은 소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관망세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스닥이 횡보한다면 러셀 2000도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금융주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섹터로 퍼지면서 오늘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금융주에 자금이 몰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금융주에 긍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은 낮아지지만 예금 이자율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낮아진 금리는 대출 수요를 촉진시켜 은행들의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연히 금융주 투자에 관심이 가고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금융섹터 ETF XLF의 차트를 보면 사실 금융주는 작년 10월 28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 기대감이 가격에 이미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저는 금융주를 섹터 전체보다 배당주의 관점에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는 또다시 역대의 최고점을 갱신하며 다시 한번 상승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주는 비자 같은 배당 성장주를 찾아서 투자하면 배당 성장뿐만 아니라 주식의 성장 또한 S&P 500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머니마켓에서 받던 5.3%의 아름다운 이자를 내일부터는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그 돈을 배당 성장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공포지수는 이제 55까지 올라가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공포 시그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과매수 과매도 시그널인 RSI를 살펴보면 역시 과매도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살펴보면 UPRO는 S&P 500의 강력한 힘으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아직도 상승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XL은 오늘도 단기 이동평균선인 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실패하며 하락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TQQQ는 금요일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 오늘 장중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아직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력도로는 UPRO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TQQQ, 마지막으로 SOXL의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방구석 헤지펀드의 스윙 트레이딩 매수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상승 모멘텀 시그널을 살펴볼까요? 금리 인하로 인해 주식시장이 더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방구석 헤지펀드는 현재 30주 이동평균선의 간단한 스캐닝을 통해 지켜볼 주식들을 찾고 이후의 실적과 차트를 함께 분석해 투자합니다. 오늘도 모든 자산군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며 현재 시장은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빅테크 주식들은 구글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며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섹터 ETF를 살펴보면 에너지 주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모멘텀에 있으면서 금융 섹터가 다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구석 헤지펀드의 시그널을 이용해 금융 섹터 ETF를 작년 10월 28일에 평균 단가 33.97달러에 샀다면 지금 33%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이 전략을 개발하지 못한 제 자신을 탓하며 이번에는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제 방구석 헤지펀드의 9월 17일 매매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윙 트레이딩은 매도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특히 장 초반에 8월 2일과 8월 6일의 공포 매매 시그널을 이용한 SOXL과 9월 3일 20일 이동평균선 평균액이 시그널로 매수한 SOXL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9월 9일 공포 시그널을 이용한 비트코인 ETF IBIT도 매도했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으로는 주택건설 ETF ITB를 두 번째 분할 매수했습니다. 시가와 종가에 한 번씩 매수하고 있으며 총 5번의 분할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베팅 금액이 작아 수익 실현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알고리즘 테스트를 시작한 7월과 8월을 비교해보면 이번 달에도 제가 목표했던 한 달에 50만 원 벌기 프로젝트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임할 것이며 원칙대로 손절할 때는 과감히 손절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에 대해 꾸준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매달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으며 돈을 잃는 달도 있을 것이고 1년 내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원칙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저의 리스크 관리 원칙인 전 재산의 2% 이상을 잃지 않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너무나 많은 주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매력도가 높은 섹터는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현재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 사이클에서 소프트웨어는 두 번째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를 이용하여 매출을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있고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연구 개발과 시장 확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전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틸리티 기업들이 AI 인프라 주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유틸리티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반도체 투자를 지속해 나아가야 하고 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건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기술주, 부동산 그리고 금융주와 같은 다양한 섹터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S&P 500이 가장 매력적인 지수로 보이며 그 뒤를 다우, 나스닥, 러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받을 섹터를 찾은 다음 그 중에서도 최고를 찾아 투자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섹터 ETF로 접근해도 좋고 그것마저 모르겠다면 현재 매력도가 가장 큰 S&P 500에 적립식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